안녕하세요. 요즘 ESG 경영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죠. 오늘은 특히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ESG가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성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90%. 이 숫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9은 이미 그 중요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ESG는 이제 소수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식이 된 겁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ESG가 어떻게 비즈니스의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부 착한 기업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정에는 그냥 기업이 사회적 책임 좀 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자,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 다들 ESG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냥 막연한 느낌 말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대중과 경영진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숫자 90%.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그냥 높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ESG가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이자 가치로 그냥 딱 자리 잡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런 생각은요, 일반 대중뿐만이 아닙니다. 경영 현장 제일 앞에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500대 기업 CEO 중 67%, 그러니까 3분 중 2분이 ESG 경영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중견 기업은 어떨까요? 와, 무려 79%가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중견 기업들도 그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좀 위험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인식과 실제 대응 사이에 존재하는 이 격차예요. 이 편은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그러니까 기업이 쓰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인권, 환경 문제까지 다 책임지라는 규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대기업도 인식 55점과 대응 47점의 차이가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그 격차가 41점 대 30점으로 훨씬 더 커집니다. 다들 중요하지라고는 생각하는데 실제 준비는 한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위험한 격차, 왜 이렇게 서둘러서 메워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기업들을 향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4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4가지 파도가 뭐냐면요. 첫째는 글로벌 규제, 둘째는 공급망의 요구, 셋째는 시장과 인재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압박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파도, 바로 글로벌 규제입니다. CBM이니 CSDD니 용어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EU 같은 곳에서 너네 탄소 많이 배출하는 물건 만들었어? 그럼 세금 더 내. 라거나 공급망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직접 책임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무역 장벽이 된 거죠. 두 번째 파도는 공급망의 압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ESG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가 끊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잘하면요? 오히려 거래가 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안에서 ESG는 이 파트너 믿을 만한가? 아니면 저긴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이걸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파도는 바로 시장과 인재의 변화입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MZ세대의 64.5%는 좀 비싸도 ESG 실천 기업 제품을 사겠다. 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우리는 이런 기업을 원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물건 살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MZ세대 구직자 절반 이상 51.6%가 회사를 지원할 때 ESG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본대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우리 회사로 데려오고 싶다면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파도. 이건 정말 현실적이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금융시장의 요구예요. 예전에는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회사를 볼 때 그래서 돈은 잘 버나? 이것만 봤다면 이제는 ESG는 잘하고 있나? 이걸 같이 본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곧 미래의 리스크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기업의 자금줄이 ESG 성적표에 달려있게 된 시대가 온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ESG를 잘하면 이렇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금리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최대 1.2%포인트, 정부 정책 자금은 최대 3.2%포인트까지.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자, 지금까지 4개의 거대한 파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듣다 보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잠깐 관점을 180도 한번 싹 바꿔보자고요. 이 파도를 어떻게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왼쪽을 보세요. ESG를 그저 부담으로만 생각하면 규제에 걸리고 공급망에서 배출되고 돈 빌리기도 힘들어지고 좋은 인자는 다 떠나겠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걸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새로운 시장을 뚫고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고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 회사로 몰려들게 됩니다. 모든 위기는요, 뒤집어 보면 기회라는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이제 ESG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면허증이다. 예전에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장사 못했잖아요. 이제는 ESG라는 이 보이지 않는 면허증이 없으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게 ESG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다시 한번 딱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ESG는 더 이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남고 돈을 구하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조건, 바로 생존 조건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기업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